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세대 차이 같아요. 나이든 판사들은 각주를 꺼려해 괄호를 쳐서 설명하곤 하는데 논문에 익숙한 젊은 판사들은 각주를 다는 게 편하니까 일반 연구 논문처럼 판결문에 각주를 다는 경우가 잦아진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여전히 각주 사용에 대해 소극적이지만 외국에서는 법리를 제대로 설명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은 하급심은 물론 연방대법원 판결에서도 판결문에 각주를 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미국 연방대법원의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라는 보수 학생단체 vs 하버드 대학교 케이스를 보면 각주가 총 182개에 이른다고 해요. 이 케이스는 소수 인종 학생의 입학 우대 정책과 관련된 사건으로 판결문에는 연방대법원 대법관의 일부 쟁점에 대한 의견을 각주로 빼기도 했어요. 1월 12일자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쇼츠가 올라가는 날은 한참 지나서겠지만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이던 재판부 소속 판사가 돌연 사망했어요.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 서울고법판사 47세 사법연수원 33기가 전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요. 강 판사가 속한 서울고등법원 가사 2부 부장판사 김시철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 준비 절차를 지난해 11월 마친 뒤 오는 11일부터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나설 예정이었어요. 그러나 양측의 변호사 선임으로 인한 재판부 교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첫 변론이 연기되기도 했어요. 서울고등법원 측은 전날 재판부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체 가능성을 일축했지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강 판사는 최태원 SK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의 주심 판사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지만 사망에 따른 재판부 변동으로 인해 당분간 재판 일정 연기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게다가 인사이동철을 바로 앞두고 있어서 어쩌면 2월 인사이동시까지 공석으로 놓아둘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연수원 33기면 저보다 14기수 미치고 50세도 안 되었는데 돌아가시기에는 너무 젊으시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사인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과로로 사망하신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판사들이 과로로 사망하는 일이 가끔은 있고 그런 일은 어디에서나 존재하긴 합니다만 너무나 안타깝지요. 제가 이혼 사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아는 재판부긴 한데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긴 했습니다. 상담 요청하신 분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제 휴대전화의 가상번호와 제가 실제로 전화를 드리는 번호는 다릅니다. 끝자리가 가상번호는 6960이고 실제 번호는 0333입니다. 그런데 제가 낮에 할 일을 마치고 오후 늦게나 저녁이 되어서 전화를 드리면 안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안 받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다른 일이 있어서 못 받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여튼 제게 상담 의뢰하신 날은 조금 전화기를 곁에 두시고 전화 드리면 신속히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정도는 그러려니 해도 계속 상담 전화를 드리는데 안 받으시면 저도 힘이 드니까요. 저는 정말 바쁜 날에는 화장실에 가면서도 전화기를 들고 가기도 합니다. 변론기 이름 많이 들어보셨어도 변론 준비기 일은 잘 모르는 분들 계실 겁니다. 변론의 뜻을 설명드리면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이 법정에서 주장하거나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론은 재판받는 날 하게 되므로 변론기일은 재판을 받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변론 준비기일은 말 그대로 변론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을 변론 준비기일을 잡는 것은 아니고요. 쟁점이 많거나 증거 신청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지정을 하게 됩니다. 단독재판부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합의부의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판사 3명이 모두 법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준비기일에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 어려운 용어이나 사실은 주심판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 진행을 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